안녕하세요. 문주입니다. 다들 2월달 매매 다들 잘하셨습니까? 이제 매매가 잘 됐든 못됐든 간에 또 새로운 또 한 달이 돌아오니까 이제 다시 마인드를 또 잘 갖추시고 또 새로운 시장을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2월 말에 코스피 마감이 2642, 코스닥은 862로 마쳤군요. 자, 3월 달에는 어떤 모습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항시 요령은 똑같지 않습니까? 꾸준하고 일관된 매매와 그리고 정리된 마인드, 그리고 싸울 때는 싸울 줄 아는 강건한 마인드, 이런 것을 잘 가지고 있어야 개미들이 이 시장에서 이길 수가 있겠죠. 꼭 그 점 잊지 마시고 초보자들은 항시 간결한 매매를 유지한다는 거, 그런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단 2월 마치면서 마지막 장에 강세 종목과 또 시간 내에서 어떤 종목이 강세를 보이는지 한번 둘러보고 그것을 추론해서 또 3월달에 또 매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것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을 마감하면서 상한가로 끝난 시장의 강세 종목이죠. 첫 번째로는 컴퍼니 K, 그리고 스톤 브릿지, 그리고 SP소프트 세 종목이 상한가를 유지해 줬습니다. 뭐 내용은 그렇죠. 컴퍼니 K와 스톤 브릿지는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업비트 관련주, 뭐 업비트라기보다도 업스테이지 관련주라고 봐야 되겠죠. 저크버그 메타 CEO가 방한을 하는 뭐 관계로 여러 가지 또 이런 관련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SP소프트도 따져보면 같은 관련주라고 보면 되겠죠. 세 종목 다 같은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일단은 컴퍼니 K가 가장 먼저 모습은 좋았고요. 아침에 뭐 그 다음에 스톤브릿지 그리고 SP소프트 이 세 종목이 어, 낮을 지배했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이제 밤을 보면은 시간 내에서 보면은 KD가 시간에 상한가를 가했습니다만 이거 뭐 동전주라서 큰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흑전 소식이죠. 흑전 소식으로 상한가를 갔고 다음에 아이스크림 에듀도 시간에 상한가를 유지를 해줬습니다. 얘도 업스테이지 관련주로 지금 같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에듀도 업스테이지와 교육 AI 서비스 이런 것을 같이 또 관련주고 엮여 있기 때문에 시간에 상가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솔본 같은 경우는 호실적이죠. 호실주로 상가를 갖고 플레이디 같은 경우는 우리 지식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근래에 들어서 계속 시간에서 상가를 계속 넣어놓고 그 다음에 물량 빼먹고 도망나고 이런 스타일을 계속 하고 있던 조금 세력주죠. 근데 이제 금요일에 좀 물량이 빠졌지 않습니까? 빠졌는데도 시간에 상가를 유지해 주는데 얘도 따지면은 치지직 관련주도 있지만은 또 메타 쪽하고도 관련주가 있거든요. 메타의 광고 파트너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같이 엮여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얘도 그런 관련주로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텍 파마도 상한가를 갔죠. 에스텍 파마도 상한가를 갔. 에스텍 파마는 선부주 10수에서 나갔던 종목인데 상승을 했을 게 보유를 해라고 했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시간의 상한가까지 그대로 묶겠군요. 에스텍 파마도 역시 얘도 어찌 보면 같은 계열이라 보면 되죠.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나 그리고 뭐 다른 관련주들도 굉장히 이제 그런 쪽으로 연기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운영 자금 확보 목적으로 폴라리스 오피스 대상으로 이제 80만 주 정도 3자 배정이 이제 예정이 됐는데 그런 관련주로 상가를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시간 내에서는 6종목 정도가 상가를 갖고 산목의 수폰도 따져보면 실적 호조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호실적이니까 시간에서는 6종목 에스테파마, 산목의 스품, 아이스크림메듀, 플레이디, 솔본, KD 이렇게 시간 상가 6종목. 정규적에서는 컴퍼니 K, 스톤브릿지, SP소프트 이렇게 세 종목이 상가를 가했습니다. 자, 월요일 시장이 되면 또 어떤 종목이
금요일에 강했던 종목들이 강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시간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또 시장을 유린을 할지, 물론 두고 봐야 되겠죠. 뚜껑 열어보지 않는 이상은 누구도 그런 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매매하실 때도 조금 조심스럽게 하시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런 점만 좀 잘 지켜주시면 아무리 시장이 좀 그렇게 움직여도 잘 대응만 하시면 아무 이상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스케줄로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보면 3월 4일 날이죠. 3월 4일 3월 4일에는 신규주 하나가 있죠. SK증권 스펙 11호, SK증권 스펙이 하나 있고, 그리고 3월 5일 날에는 두 종목이 있습니다. 역시 같은 스펙주입니다. 그래서 스펙주가 3월 4일, 3월 5일 이렇게 세 종목이 스펙주가 상장을 하죠. 그래서 금요일 날에 스펙주 두 종목이 뭐 불타올랐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거하고 또 그런 기대를 또 하실지 모르겠는데, 스펙주들은 또 쉽게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점을 잘 참조하시고요. 혹시 분위기를 잘 살피길 바랍니다. 일단 2월달 마치면서 강세 종목들, 그리고 시간에서는 움직였던 종목들,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들 한번 보면서 또 우리가 또 수정 보완할 점을 한번 찾는 시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시장에는 아침에 좀 해프닝이 있는 바람에 유진스펙 10%를 놓친 것이 참 아쉬웠어요. 아침에 그 방송 시스템 에러가 있어가지고 유튜버가 방송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바람에 아침에 갑자기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바람에 그거 처리한다고 한 20분 뭐 이렇게 2, 30분 동안 거의 정신이 없을 정도로 좀 이렇게 막 급한 것만 메신저로 진행을 되고 방송을 하지 못하고 방송 오류 잡는다고 그런 바람에 유진을 좀 놓친 것이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그게 또 뭐 세상 일이 또 안 되려면 또 그런 식으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자기 억지로 뭐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유진은 정말 금요일 날에 가장 정말 핫했던 종목이었다고 봐요. 프리미엄이 50%를 붙었지 않습니까? 50% 붙었는데 고점이 6,150원인가? 뭐 아마 이렇게 제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205%까지 올라갔죠. 고가가 6,150원 맞네요. 6,150원 207.5%인데 이게 뭐 그냥 시가 50%에서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좀 시달리더라 들어갔더라 하더라도 거의 150% 정도 이제 수익인데, 수치상으로는 150%지만은 이제 얘네들은 좀 약간 틀리죠. 그런 프로테이지 이제 나오진 않는데 일단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을 좀 정상적으로 하고 나서 제가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자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공부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신 분들이 있느냐 하면 몇몇 분은 참여를 해서 큰 수익을 이미 거뒀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잘 하셨구나.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연습해 왔던 대로 잘 하셨구나 싶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참 마음은 좋았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회원들한테는 다 같이 움직이지 못한 점은 제가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해피리면 또 그날 방송사고가 있어가지고 참 살다 보면 별별 일들이 있다고 한데, 그래서 유진 스펙 10%는 참 제가 좀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종목이 하나 더 있었죠. 해성 DPC, 이 종목은 목요일날 금요일날 승부주로 또 우리가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종목 아닙니까? 전략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또 늘 해왔던 것도 공부고 20% 이하로 빠지면 그때는 봐야 된다. 사람의 탄식과 한숨이 나오는 시점 우리 놓아야 된다 말씀까지 다 드렸는데, 아침에 시가가 4.7% 출발했죠. 시가 4.7% 출발해가지고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랐죠. 여기까지 내려온 데가 여기가 마이너스 23%대거든요.
마이너스 23%대. 충분히 들어갈 시점이었죠. 들어갈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고가가 어디까지 나왔느냐 하면 고가가 플러스 11%까지 나왔어요. 그 수치상으로 보면 34%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한 40% 가까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그 정도 이제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이 해성 TPC하고 유진스펙 10하고 두 종목은 충분히 우리가 잘 다룰 수 있는 종목 있고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방송 시스템 오류가 날 줄 그거는 미처 예측을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놓친 것은 금요일날 참 저 개인적으로 참 아쉬웠다.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아쉽긴 아쉬웠죠. 그래도 막 그러려니 하고 또 넘어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하지만 승부조 10승 공부로 꾸준히 하신 분들은 이런 제가 전략까지도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하게 당일날 좋은 수익을 올리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유진스펙 10호 같은 경우에는 비록 제가 아침에 봐주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공부 방식이 다 있었기 때문에 잘 따라 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잘 하셨으라고 봐요. 그래서 경력자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많이 거뒀더라고요. 150%까지는 못 먹어도 100% 정도는 먹는 그런 분들은 좀 계셨는데 일반 분들이 잘 따라가지 못했죠. 아무래도 누가 옆에서 말을 해주고 지켜봐주고 봐주는 거하고 혼자서 막 결정해서 하기에는 좀 겁나죠. 자, 그래 이 두 종목이 금요일날 참 좀 아쉬웠습니다. 해성TPC도 아쉬웠고 유진도 좀 아쉬웠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네요. 아침에 이제 그런 좀 해프닝을 겪고 나서 한 30분 가까이 뭐 거의 매매 같지도 않게 막 정리한다고 그리 지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놓친 거는 뭐 할 수 없고 유진은 뭐 그렇게 보낸 걸로 요한타를 우리가 다시 이제 보기로 했죠. 요한타는 우리가 2,600원을 가지고 이제 매매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타는 1차 분야에서는 30한 1, 2% 정도 수익이 나왔죠. 1, 2% 정도 나오고 다시 2차도 또 보았습니다. 2,600원 또 긴치 또 내려왔을 때 다시 2차를 또 보죠. 여기까지 한 20% 정도 조금 늦게 나오는 수익.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타임 더 그래서 여기서 5에서 한 6% 정도 나오는 이런 수익으로 세 번의 매매에 의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유진이 좀 아쉬웠지만은 다 같이 먹을 수 있었는 건데 뭐 경력자들은 먹었지만 일반인들은 좀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좀 수익을 좀 챙긴 것은 뭐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스펙주는 그 장은 보내지 않고 그래도 인사치레는 하고 그래도 한 50% 정도 수익은 챙기고 보냈으니까 좀 섭섭하게는 생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진이 좀 아쉬웠어요. 그죠? 더 이nem은 전일에 상따로 보유를 한 종목인데 이 종목도 사실 참 제가 아쉬움을 많이 토로했던 종목 아닙니까? 전일에 시가에 공략할 거라고 종목을 골라놨다가 아침에 다른 종목에 막 좀 급한 게 처리한다고 보고 나중에 상가까지 이제 가버렸죠. 그래서 제가 참 아쉬웠다라고 표현했던 종목이었는데 어제 만일에 이 종목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았다면 오늘 50% 수익까지는 깔끔하게 50% 이상 나오는 수익이었죠. 물론 오늘 뭐 시가는 전일에 공략을 못해서 상가로 보유를 했지만은 그래도 뭐 당일날 사실 점상까지 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점상까지 줄 거라 생각 못했는데 그런 것은 참 땡큐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날짜에 수익을 못 먹어서 제가 좀 아쉬웠어요. 아쉬웠는데 그래도 상매매로 수익을 점상 수익을 가져와서 좀 마음을 좀 달래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참 땡큐다. 월말에 마지막 2월달 마지막 마치는 날에 점상 수익을 준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수익이죠. 조금 유지가 되다가 이제 휙 풀어졌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건 참 상한가 매매 치고는 월말에 이렇게 점상 수익 중에 참 드문데 아주 감사한 수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골드 NS 역시도 우리가 상매매로 보유를 하고 넘은 종목 아니겠습니까? 시가가 좀 높았습니다. 보기보다. 시가가 아침에 13%를 뛰었거든요. 근데 올라간 폭은 얼마 가지를 못했어요. 아무래도 얼마리니까 좀 가격은 좀 버거웠겠죠. 17.9%니까 깨끗한 뭐 시가 대비 한 5%도 못 가는 그런 셈이 되죠. 하지만 상매매로 보유하신 분들은 15% 수익권에도 깔끔하게 딱 수익 구조를 챙길 수 있는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17% 근처에 챙긴 분도 있지만 15% 수익권은 항시 기본적으로 챙겨 나가는 구간이니까 어,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어요. 그래서 월말에 사실은 이게 상매매의 가장 큰 매력은 수익을 주면 이게 통수익을 주지 않습니까? 5%, 10%, 20%, 15%의 통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 매도하기가 참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골드 NS도 월말에 정말 땡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한 수익입니다. 말이 15% 10%지 뭐 2천만 원만 넣어도 300만 원이고 자고 일어나서 300만 원을 버는 거니까 5천만 원이시면 돈이 뭐 상당하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각각이 넣는 금액 규모는 틀리지만은 나쁘진 않았다고 봅니다. 골드 NS도. 상종목 두 종목 골드 NS하고 그리고 더 ENM하고는 아주 이 두 종목에서 그래도 45% 수익이 나왔으니까 아주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상매매는 항시 간결해야 됩니다. 절대 다른 데 눈 돌리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 싸대기 많이 만단 말이죠. 코셈은 전일에 우리가 종배주로 진행을 한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에서도 모습이 별로 좋지는 않았었어요. 3, 4% 빠져가지고 이제 마감을 되어서 그 다음날에 시가 나쁠 거는 예상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뭐 나름대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잡고 이제 기다렸는데 더 밀리진 않았죠. 시가 마이너스 4% 좀 잡히고 나서 바로 치켜 올려버렸죠. 예, 바로 치켜 올려버렸죠. 그래서 아침에 상승을 1차 상승을 해줄 때 우리가 일단 종배로 들어간 종목은 큰 욕심은 부리지 않거든요. 큰 욕심은 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상승을 해줬을 때 수익도 나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가 한 7% 정도 수익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배로 들어간 것은 일단 7% 수익을 챙기는 걸로 마무리 지었죠. 마무리 지었고 다시 2차로 다시 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셈을 제가 진행을 하면서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스펙주의 D를 봐야 된다. 스펙주가 저기 평생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스펙주의 D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코셈을 자꾸 봐줘야 된다. 스펙주가 저기 뭐 계속 하루 종일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점을 하자. 그래 26,000원을 타점을 잡았죠. 그래요. 그 뒤에부터는 좀 놀면서 있다가 쭉 끌어올려서 이제 수익률이 20한 7%? 그 정도까지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이제 가장 큰 포인트였죠. 실제적으로는 이날 종배를 넣을 때 이미 뭐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수급을 보고 무엇을 보고 뭐 재료를 보고 넣는다고 하지만 사람 같은 경우는 나는 내일 저 종목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거래를 할 것이다 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든 우리는 운용할 능력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된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선빵을 날리자라는 이제 그런 주의가 많죠. 하지만 항시 조심을 하자는 이제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날 1차를 먹고 2차에 진입한 것은 참 잘했다고 봐요. 포기하지 않고 여기가 이제 보합 근처거든요. 보합에서 한옥관과 이렇게 한두옥과 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음봉에서 들어가자. 딱 기준가 잡고 좀 싫었지만은 그 뒤로 쭉 올라가서 코셈은 정말 편하게 큰 수익을 챙긴 것 같아요. 오늘 코셈 고가를 보면 고가가 보면 27.2%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합 한옥가 아래에 들어갔으니까 거의 뭐 수치선을 보면 28% 정도 나오는 수익이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따져보면 거의 35% 정도 나온 수익 아닙니까? 그래서 코셈도 아주 효자스러운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했죠, 코셈.
APR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종배로 가져온 종목입니다. 코셈하고 두 개를 똑같이 가져왔죠. 똑같이 하는데 시가는 마이너스 0.4%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APR은 제가 일단 시가에 매도를 치자고 했어요. 코셈은 마이너스 4%니까 한 번 더 추매를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림이 나오는데 실제로 마이너스 0. 몇 프로 출발한 애들은 더 불분명한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은 매도를 약절을 하고 버리고 다시 보합을 돌파하는 시점을 다시 보자라고 신호를 그렇게 분명하게 드립니다. 마이너스 0.4%니까 보합이 약간 우회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진입을 했는데 큰 폭으로는 주지는 않았어요. 큰 폭으로 주지는 않지만 7% 정도 수익, 오늘 고가를 한번 보면 7.8%입니다. 7% 정도 수익을 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심은 하되 미끄러지지 않고 다시 상승폭을 키워준다면 치고 올라간다면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제가 매번 승부조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듯이 몇 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구름덩어리, 많은 뭐 보조지표,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에는 지금은 세태가 많이 달라졌다.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장 간결하게 뭔가 보조지표를 삼을 수 있다면 가장 간결한 것을 가지고 매매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가, 그리고 보합. 그것을 가장 제가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색깔이 바뀌는 지점. 그래서 그것만 잘 지켜도 여러분 지금 같은 세태에서도 충분히 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만 좀 잊지 마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어찌됐든 뭐 APR과 코셈은 두 개가 다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된 점은 제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미를 장식한 종목은 이제 SP소프트였죠. SP소프트는 우리가 코셈하고 이런 걸 이제 끌고 가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래도 하나 종목 정도는 돌파 종목을 꼭 해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판단은 들었고 단가를 12,000원 기준가로 딱 잡았습니다. 딱 이 지점 되겠죠. 12,000원. 결론적으로는 상가를 가중으로 해서 상당히 그날에 아침에 유진을 놓치고 좀 정신이 없었고 방송에 막 해프닝도 많았고 혼자서 막 정신이 없었지만은 마무리를 잘 지어서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좀 마음을 달랜 것 같아요. 여기 시가 6%대거든요. 6%대. 여기서부터 몇 번 이 12,000원 근처에서 많이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많이 갔다리 했는데 결론적으로 상가까지 들어가게 되는 기염을 토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요일날 장마지 때 상종목이 3종목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3종목 중에 한 종목을 상매매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대의로 진입을 해서 상가까지 이렇게 보유를 하게 되는 이 그림은 상당히 따뜻하다. 왜냐하면 상매매로 들어가면 월요일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하는지 좀 불안하거든요. 불안한데 수익을 안고 이렇게 상한가로 보유를 하면 뭐 이것만큼 뭐 더 좋을 뭐 그런 건 없겠죠. 그래서 SP소프트가 유진에서 좀 아쉬웠던 것을 좀 많이 달래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월요일날 금요일날에 방송 해프닝만 없었다면 해성 DPC나 뭐 유진 스펙 이 두 종목도 어느 정도 1년의 수익은 충분히 거둘 수 있었는데 그것이 좀 아쉬웠고 그 외에 정신없는 시장이었지만은 또 나름대로 빨리 정신을 차리고 또 상종목도 잘 챙기고 또 유안타도 섭섭지 않게 우리가 또 그래도 한 50% 챙겨오는 매매도 했고 그리고 코셈도 우리가 잘 스펙주 뒤를 보자라는 캐치프레임을 걸고 진행을 해서 그래도 한 종목에 35% 정도 수익은 나왔으니까 나쁘지 않았고 APR도 밥값도 좋고 대미는 SP소프트가 상한가로 마무리하면서 매매를 마무리 짓는 뭐 나름대로는 충실한 매매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매매를 하다 보면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안 될 때도 있는데 제가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꾸준하게 하자. 그런 것이 중요하겠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금요일날 전체 매매를 보면 이런 식으로 뭐 정리는 되었습니다. 정리는 되었고, 상종목 컴퍼니 케이스 톰브리지 SP소프트는 데이로 진입해서 상한가로 보유해왔고, ARP는 이제 종배주로 좀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ARP가 좀 시간에 3% 정도 올라 있더군요. 3% 정도 3.8% 올라 있는데 그렇게 나쁜 모습 보이지 않을까 해서 월요일 한번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아침에 매매한 것은 이 정도까지 매매가 되었고요. 새로운 이제 3월달이 시작이 될 겁니다. 소대팀들이나 사무팀들이나 제가 때로는 뭐 좀 큰 소리도 내고 막 윽박 지르기도 하고 또 막 야단도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텐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죠. 그냥 너는 그냥 5% 먹었니? 너는 10% 먹었니? 너는 손절했어? 이렇게 뭐 가볍게 대해 넘어가 버리면 뭐 하나를 배우는 데 있어서 기억에 그렇게 남지는 않아요. 뭔가 잘못했을 때는 조금 내리에 박히게끔 강하게 어필을 좀 시켜주는 것도 공부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점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또 3월달은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이제 춘삼월 아닙니까? 춘삼월이니까 매매도 잘 될 거라고 또 우리 마음대로 마음을 편안해 가지고 우리의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장, 약세장이든 강세장이든 무슨 장이든 우리는 항시 우리의 갈 길을 갔지 않습니까? 항시 갔습니다. 피해가거나 도망가지도 않았고 항시 싸우고 있으면 싸우고 어떤 흐름이든 어떤 시장이든 간에 우리는 다 해냈죠. 그래서 실전력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떠들어서도 되는 것도 아니요. 그냥 책으로만 배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돈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전력은 곧 이 시장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급하게만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만 고치시면 됩니다. 조급함을 버리시고 급하게 하루아침에 빨리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그런 분들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런 분들은 항시 꾸준하게 우상방으로 조금씩 이렇게 하신 분들이 상당히 다들 기회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꾸준함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3월달도 또 수많은 이슈들이 시장을 괴롭히겠죠. 그 이슈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또 급등과 급락을 친구 삼아서 또 파도를 헤쳐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2월 한 달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3월도 화이팅 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상암문의 문조였습니다.